자, 교재는 227페이지 배임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죠.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은 동산이죠. 동산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를 않죠. 따라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가봅니다. 3번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인데 자, 갑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갑등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이 생겨버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맞춰줬죠. 등기를 맞춰주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안된다 X.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공부하신 분들은 1번, 3번은 당연히 아는 것들이고요. 자, 2번하고 4번이 바로 요즘에 나왔던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자, 3번 갑니다. 2번 갑니다. 자,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 4번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랬죠. 똑같이 금전채무 문제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자, 그런데 2번을 가보면 채권자에게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4번 가보시면 자기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이 약정은요, 타인 사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인 거예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보시면 이를 타의 처분했다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할지라도 이 채무자는 타인 사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봐두세요. 1번, 3번, 2번, 4번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보죠. 자, 2번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 대출해 주었습니다. 자, 초과 대출 해줬다는 것만 갖고서 곧바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쵸? 또 역시 이 임직원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거예요. 판단되었기 때문에 고의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이것만 갖고서는 곧바로 대출 채권을 회수하게 될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말은 고의가 탈락된다. 그래서 결국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동산이죠. 동산에 대해서 이중매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X. 자, 3번입니다. 3번 쭉 보시고요. 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서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그 다음 4번을 가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약정 기일까지 지금 차용한 금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염가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사무다 보니까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다 보니까 이것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X. 가로 열고 자기 사무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4개죠. 답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데 그 용도 외의 목적을 썼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안된다 X. 횡령죄가 되죠. 안된다 X. 제가 설명 잘못드렸네요.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그렇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자,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보관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대표이사가 그랬어요.
대표권을 남용해서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유효합니다. 그쵸?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손해가 날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이 위와 같은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중과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의 이 대표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무효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맞습니다. 동그란. 자, 1번 가보죠. 자, 배임죄에서 말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 배임죄는 위험범이죠.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구체적 위험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구체적 위험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네, 틀렸죠? X.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입니다. 답 2번. 자, 문제 4번 갑니다. 자, 18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포주 사건 아시죠? 그렇죠? 율락녀로부터 화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불법원인 급여의 책임이 포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뭐죠? 예외적으로 이 율락녀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그 소유물은 율락녀 소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관자인 포주가 임의로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자, 2번 쭉 읽어보시면 계약이 종료되었잖아요. 종료가 되었을 때 그 정상 과정은 이 정상 과정은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 양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의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사무 처리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주식 나왔네요. 주식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객체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4번 가보죠. 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했다는 거죠. 적법하게 반출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으나, 그쵸, 퇴사할 때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출 시에 기수가 된다? 반출시가 아닙니다. 반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퇴사 시라고 했기 때문에 퇴사 시에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달라져요. 이것은 퇴사할 때 했잖아요. 퇴사할 때 경쟁업체에 유출하였거나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퇴사할 때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 퇴사시가 아니라 만약 재직 중에 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또는 무단 반출했다면요. 무단 반출했다면 땡땡 그때는 언제 배임죄 기수가 되는가 하면 유출시 또는 반출시에 기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재직 중에 그랬다면요. 재직 중에 무단 반출 유출했다면 유출하거나 또는 반출 시에 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문을 퇴사시라고 했다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 근데 재직 중에 그랬다면 그때는 유출하거나 또는 반출 시에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에 틀렸습니다. 자, 문제 5번 가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배임죄는 위험범이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죠? 따라서 대표이사 갑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밑에 법인 명의 채무를 부담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된다. 아까 풀었죠? 이때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를 안 해준다고요. 이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잖아요. 중과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말은 이 대표이사가 한 행위를 대표이사의 법률 행위를
대표이사의 법률 행위를 무효시킨다고. 무효가 시키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한 이 모든 거래 행위를 다 무효가 시키기 때문에 거래 행위가 애당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때는 회사가 이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손해가 날 일이 있어 없어요? 회사에게 손해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배임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X.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가봅니다. 자,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고유권한, 보조기관도 포함된다. 맞죠? 그 다음 이중매매 문제죠. 이중매매일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선매수인입니다. 선매수인에게 해줬다고 하면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4번 풀었죠? 4번 초과 대출 행위를 해줬다 하더라도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자, 6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주금 나왔어요. 주금 납입. 주금을 납입하고 절차를 마친 다음에 등기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이를 인출합니다. 곧바로 이를 인출했다는 말은 따라서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어요.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 배임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동산이죠. 동산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죠. X. 중동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답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 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물 변제는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은 채무자의 자기 사무죠.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미리 부동산을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 약정했는데 이 약정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죄가 되지 않아요. 이 약정만 갖고서는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매수인이 신임관계계에서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건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답은 2번. 7번 가봅니다. 임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죠? 맞는 말이고 2번 변제기 경과 후라 그랬습니다. 경과 후에는 뭐죠? 이것은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무가 되는 거예요. 담보권자가 채권자죠? 이퀄 채권자입니다. 변제기 경과 후가 된 것은 뭐다? 이것은 타인 사무가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부터는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X. 답은 2번. 자, 계주 사건입니다. 징수하지 않았을 때는 타인 사무가 되지 않죠. 징수해야지만 타인 사무가 되는 거예요. 자, 전 회장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대여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경영자가 그랬어요. 경영권 유지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멋대로 했죠. 그래서 회사에게 손해가 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안 된다. X. 자, 기업 비밀을 사회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했습니다. 배임죄가 되죠. 맞습니다. 답 2번. 호적상 침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도 타인 사무 처리가 될 수 있죠. 안 된다. X. 징수하지 않으면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X. 답은 2번. 자,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가는 것 외에 밑에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할 것이 요건이다. 그렇죠? 손해 발생과 취득이 요건인 거예요. 일단 끊고요.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취득한 사실이 없죠? 그럼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자, 금융기관 임직원은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X. 3번. 갑회사와 가맹점 관리 대행 계획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했죠?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타인 사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무를 전환했다라고 해서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 맞죠? 동그라미. 동산 매매 계약은 타인 사무가 안 된다 그랬어요. 타인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X. 그쵸? 1번에서 풀었죠? 1번 문제에서.
즉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두 개입니다. 답은 3번.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인 회사 주주네요. 자,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수가 됩니다. 자, 일단 끊고요. 일단 여기서 배임죄 하나 됐어요. 자, 그 다음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죠. 그럼 새로운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 두 개입니다. 경합범 맞습니다. 2번은 풀었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선매수인에게 등기를 이행했다 해서 후 매수인 단계에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맞고 3번 이것도 아까 풀었죠. 대표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4번도 풀었죠. 주금납입 나와 있어요. 주금납입. 등기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일을 인출했다는 것은 한 번도 회사돈이 든 적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X. 답은 4번에 틀렸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거 아까 풀었죠? 채권자가 그랬어요. 경과 후에 영과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건 자기 사무다 보니까 변제액이 경과 후는 자기 사무예요. 그래서 싸게 팔든 안 팔든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X. 자, 2번 또 풀었죠?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선매수인이 해줬다고 했을 때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2번. 3번 보세요. 자, 이것도 아까 했죠? 상대방이 그 진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 이 모든 행위를 무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게 손해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X. 납입가장 문제 아까 풀었죠? 납입가장죄는 횡령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가보죠. 자, 다음 중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그렇죠?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대표이사가 이렇게 자기 개인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지금 회사의 법인을 추가 인감했어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죠? 회사가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차물을 부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적법한 대표행위가 되어야지 이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되어서 회사가 손해가 날 일이 있는 것이지 이 회사 대표이사 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은 반대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손해가 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X. 배임죄가 안 되는 거니까 X 친 겁니다. 자, 2번 가보죠. 수입업자가 그랬어요.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변제 대금 신용장 대금 변제기 전에 보세 창고 업체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임의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 했어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됐었어요. 과거는 됐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X. 자, 임차권 양도계약은 자기 사무죠.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고 그 밑에 청산사무 나와 있죠. 청산사무. 이 청산사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사무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경락인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이 약속만 갖고서는 타인 사무가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이를 소유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전부 다 X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답이 4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불륜대가, 지속하기로 한 대가는 이거는 뭐죠?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죠.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X. 자, 이것도 풀었죠. 선매수인에게 주는 것은 후매수인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3번. 자, 이것도 이중매매 문제인데요. 자, 배임죄의 공동정복 문제인데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 공범이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이렇게 하면 또 달라져요. 적극가담회,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했다. 단순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때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악의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4번 풀었죠? 단순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4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납입가장 아까 풀었잖아요. 그렇죠? 배임죄 되지 않습니다. X. 횡령 배임 되지 않아요. 1번 틀렸어요. 자, 2번도 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인 재물을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고요. 그리고 새로운 담보권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배임죄 2개 경합범 된다 그랬어요. 3번. 자기 채권자와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등기 해주기 전에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임의적 그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기존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줬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됩니다. 그렇죠? 약속 어겼기 때문에 배임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다음에 밑에 뭐뭐에서 뭐뭐 해줬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됩니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가보죠. 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임직원은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경과 후라고 했죠? 아까 풀었죠? 채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X. 그 다음 양도담보를 제공하였다. 보관 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아까 했죠? 이것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최근 전원합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바뀌었어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왜? 자기 사무니까. 그 다음 모두 징수했다고 했죠. 모두 징수했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개원에게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조합 이사장이죠. 타인 사무처리자죠. 자, 쭉 보시고 자,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3천을 받아서 조합 운영비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죠. 이 조합 운영비를 썼다고 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타인 사무처리자가 타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3천만 원을 자기가 먹은 게 아니죠. 자기가 취득한 것이 아니죠. 이건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합을 위해서 쓴 것이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X. 답이 1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배임수재죄는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취득을 했을 때 배임수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조합이사장이 취득했어요. 이 돈은 타인이 취득한 거지 자기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은 조합이 운영비 썼다는 말은 조합이 취득한 거예요. 조합이 취득한 거지 이 조합 이사장이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사무처리가 취득을 했을 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 근데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인이 취득한 것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임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KOC 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부정 청탁이죠. 그렇죠? 맞고. 자, 배임수재죄는 취득할 때 기소가 되죠. 여기서 기소가 되는 거지 청탁에 따른 행위가 현실 행위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퀄 기수. 자, 그 다음 골프장 예약 담당자가 밑에 주말 부킹권을 부킹 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죠. 배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여기까지 합니다.